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우리 남편이 변했다. 더 이상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네. 이럴 때는 선생님, 왜 그런 걸까요? 예, 크게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남편이 막 진짜 변했든지. 예.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내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 그죠? 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변하거나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데 아내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네네. 어. 그 뭐 사랑을 안 해줘서 문제가 아니라 네네. 아내분에게 사랑받는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요. 예, 네. 아 그럼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네. 우리가 대중가요 이렇게 볼 때 네. 어떤 가수는 막 인기가 막 되게 좋아요. 네. 어떤 그쵸. 가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기가 별로 없어.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럼 둘 차이는 사랑받는 능력이 누가 더 높으냐는 거야. 인기가 있는 쪽이 더 높겠죠. 예,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사랑을 받는 능력이 큰 쪽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네.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내에 대한 마음이 식었든, 네, 아니면 뭐 남편이 원래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든,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내분에게 사랑받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 그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남편에게 사랑하는 능력이 없다든지 아내분한테 사랑받는 능력이 없다든지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원래 그랬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은 연애 때나 신혼 초에는 안 그랬다. 네. 예, 이런 분들은 뭐죠? 그 연애 때나 신혼 초에는 이제 막 불타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네. 예, 불타는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힘듭니다. 어. 절대 결혼 생활은 편하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줌마들 애 둘 낳고 애들 초등학교 가서 말 되게 안 듣고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넌 결혼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혼자 살아라. 어. 능력 때문에 혼자 살아라. 예. 그럼 아저씨들도 그때 제일 힘들어. 남편분도 그때 제일 힘든 게 왜 그러냐면 네. 그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막 노력도 많이 해야 돼. 네. 근데 아내는 집에서 또 막 또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힘든 시기야. 그렇죠. 예. 근데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그런 고통을 겪지를 않겠죠. 물론 네. 외로움이라는 건 따를 수 있어. 네. 근데 그렇게 막 서로 막 힘들단 말이야. 예. 근데 신혼 때 그런 게 없잖아. 네. 둘만 막 알콩달콩 연애하듯이 뭐 하면 되는데 결혼해서 애도 낳아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도 생겨 시부모의 갈등도 있어 처가와의 관계도 있어 네. 또 직장 생활에 어떤 문제도 생겨 뭐 경제적으로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돼 남자가 네. 또 아내는 또 아이들 열심히 키워야 돼 이러니까 서로 배터리가 방전이 돼 버리는 거지.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네.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주냐고. 예,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둘이 어떤 환경, 어떤 힘든 상황 등에 부딪히면 네,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네. 이제 서로 사랑할 에너지마저 없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이런 사랑받지 못한다는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고, 네. 근데 기질적인 문제를 한번 좀 우리 오늘 좀 다뤄보고 싶어요. 네, 네. 이제 살다가 보면 아 우리 남편이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 나도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지 이러고 딱 깨달고 나서 아 여보 우리 좀 쉽시다 이러고 여행도 좀 다녀오고 다시 좀 뭐 좋은 시간도 만들고 이러면 또 회복이 되거든요. 네, 네. 충전이 되니까. 근데 그런 건 좀 배제하고 예. 기질적인 걸 좀 한번 좀 다뤄보고 싶어요 오늘은. 예, 그러니까 뭐 남편이 기질적으로 무뚝뚝했다든지 음. 아내분께서 기질적으로 좀 사랑 거부증 비슷한 게 있으시다든지 네네. 예, 이런 경우 이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럼 첫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남편에게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요. 네. 그런 경우는요 남편이 이제 사랑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볼 때 제일 좋은 거를 보면 네. 뭐가 있냐면 세상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저거는 뭐 위험할 거야. 그 의심 많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능력이 굉장히 결핍돼 있어요. 아, 네. 그분들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화를 내고.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사랑도 있지만 네.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도 그냥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의심이 많은 분들은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의심이 많은 경우, 그럼 그분들은 기질적으로 사랑이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남편에게 불신이 많은 경우. 아, 불신이요? 네. 네. 뭐 의심, 불신 같은 거긴 한데, 네네. 이제 불신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피해 의식. 피해 의식. 음. 아.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신 분들이 있죠. 네, 예. 있으시죠. 무슨 일만 있으면 나 피해봤어. 또 무슨 일 있으면 나 피해봤어. 음.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증상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강박증. 오. 예. 강박장애가 있는 수준, 또 결벽증이 있거나 네네. 건강염려증이 있거나 네.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세상에 좀 불신이 좀 커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굉장히 강박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예.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네네. 성장 과정에서 결핍이 큰 분들이 있죠. 특히 엄마 사랑 못 받은 경우. 네. 예. 어머니에 대한 부재. 그러니까 엄마를 좋아해 본 경우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재를 했다거나 네. 어머니가 좀 이렇게 독한 분들 있잖아요. 음. 그래서 엄마를 별로 좋아해 본 적이 없어.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여성을 대할 때 약간의 좀 이렇게 불신감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한테 그게 투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엄마상이. 같은 여자로. 예, 이렇게. 예. 예. 그게 투사가 된다고. 뭐 이렇게 또 어릴 때 엄마가 좀 이렇게 막 잔소리가 심하고 나를 구속했고 막 혼도 많이 내고 좀 나쁜 분이야. 예. 뭐 아이를 막 이렇게 막 조 잡고 살았어. 네네. 그러면 아내에게도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색안경을 쓰고. 그러니까 아내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제 괜히 남편분이 이제 어머니를 투사를 해서 좀 네네. 이렇게 비틀어서 보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꼬아보는 거지 이렇게 꼬아서.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쉽사리 막 이렇게 선뜻 사랑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시겠죠. 예, 예. 네네.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심, 그리고 이제 불신과 불신. 같은 이제 피해 의식,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결핍들, 그런 것들이 남편에게 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아내분들이 받으려는 마음을 일단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남편의 결핍부터 해결해 주는 게 순서입니다. 예, 결핍을 먼저 해결을 해줘라. 네네,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의심이나 불신이 많은 경우에 당신 잘났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 돼요. 당신은 집에서 굉장히 훌륭한 가장이고 네. 당신은 내가 당신 곁에 있음으로 해서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심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집에 들어서 약간 좀 허세도 좀 부리면서 그래 당신 나밖에 없지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애정을 쏟게 돼요. 왜냐면 받았으니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음. 그거를 이제 밖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렇죠. 예. 내가 배가 고픈데 이렇게 뭘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애정 결핍이라고 아내의 애정을 이렇게 쭉 받으면 네. 이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처럼 이제 약간은 좀 이제 엄마 같은 모습, 네. 약간은 때로는 약간은 좀 지지자, 예, 뭐 응원하는 어떤 그런 팬클럽 회장 뭐 이런 느낌. 뭔가 이제 영원한 내 편일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확 심어주면 남편은 이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 아내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충전이 된 상태에서 충전된 만큼 또 쏟아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남편이 이런 경우다. 일단 받으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남편의 결핍부터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 네. 결핍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한다. 네. 예. 네, 예, 남편분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내분께서 아까 네. 말씀하셨죠? 아내분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기질을 가진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나에게 이제 사랑받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좀 살펴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요. 네. 남자 남자? 그리고 우리 남편 네. 이런 거 했을 때 혐오감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남자 남편에 대한 혐오감. 네. 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네. 김 선생님 뱀 싫어하시죠? 네. 뱀이 와가지고 김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막 이렇게 와. 안 되죠. 사랑을 열심히 주는데 왜 안 받아? 안 돼. 왜냐면 저한테 뱀 혐오증이 있거든요. 네. 그럼 뱀이 더 사랑한다 그래. 나 김 선생 어. 뭐든지 할게요 하면서 막 쫓아와. 뱀이. 얘가 왜 이래? 더 도망치겠죠. 네, 더 도망치죠. 그렇죠. 혐오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은 못 받아요. 예. 아무리 그쪽에서 줘도. 아무리 줘도 못 받아요. 내가 싫으면 받을 수 없어요. 음. 그래서 일단 남자나 네. 남편이나 이 두 가지의 어떤 혐오증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상을 좀 살펴보면 되겠죠. 우리 아버지? 네. 네. 성장 과정의 아버지상을 좀 살펴보시면 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미웠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뭐 술 먹고 엄마 맨날 때렸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예, 그런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남자하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게 돼요. 나도 모르게. 왜냐면 또 다른 그런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안전 욕구가 딱 발동을 하면서 약간 좀 거리감을 둔다고. 그 남편이 다가오는 만큼 나 뒤로 물러서는 거야. 예.
이거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죠. 그렇죠. 괜히 아버지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남편이 괜히 뒤집어 쓰는 경우인데, 예, 예. 이런 건 결혼할 때 보통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 이런 행동하지 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결혼을 하세요. 근데 그게 과연 될까? 안 돼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된다. 사람이 그렇지가 않죠.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네. 내가 뱀이 싫어요. 근데 뱀하고 결혼을 했어. 아. 근데 내가 원래 뱀이 싫어하니까 당신은 뱀인 척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죠. 네. 조금만 꿈틀거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너 내가 꿈틀거리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조금만 이만 드러내도 내 이빨 보이지 말라 그랬지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예. 조금만 미끄덕거려도 너 미끄덕거리지 말라 그랬지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 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자면 아버지께서 이제 술 먹고 주사가 심하셨다. 네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회식 한 번만 해도 내가 술 먹지 말라 그랬지. 네, 뭐 그러면서. 그런 경우죠. 네. 예. 그러면서 자꾸 거리감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능력은 네. 일단 혐오감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그러면 남자된 혐오감을 어떻게 없애느냐? 예, 혼자서 좀 노력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노력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교회 가서 기도를 해보셔도 되고 감사기도 있잖아. 교회 가서 막 아버지에 대한 감사기도. 오, 예.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상이. 예, 또 절에 다니신 분은 108배를 하면서 뭐 아버지에 대한 감사기도를 하는 거죠. 부처님 앞에서. 예, 구체적으로 어떤 멘트로 감사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그냥 무조건 감사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해주신 게 뭔지 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일기 써보고 예,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감사일기.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쫙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남편으로 화살이 향해서 네네. 남편에 대한 감사기도 하고 남편에 대한 어떤 그 감사 일기를 써보고 네. 이러면은 상이 자꾸 바뀌어요. 예. 근데 그게 좀 노력을 좀 해야 되잖아. 그쵸. 예. 그럼 제일 빠른 법은 상담 오시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예, 심리 치료로. 예, 심리 치료하는 게 제일 빠르죠. 네.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열등감이요? 예, 예. 남편에 대한 열등감인가요? 아니요, 내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이죠. 나는 원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 특징이 네. 소외, 소외. 미움 그런 걸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이 열등감이 소외와 미움에 민감하게 된다?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소외한다거나 네. 누군가를 날 조금만 미워하더라도 내가 굉장히 예민해져. 그럼 내가 사랑에 대한 열등감이 있구나. 네네. 내가 사랑받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지금 방탄소년단이 지금 제일 인기가 좋은데 가수들 그쵸. 중에. 근데 누가 방탄소년단한테 나도 미워 이런다고 방탄소년단 듣긴 하겠어? 안 듣죠. 뭐야 이러죠. 예,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자신감이 충만하다면 네. 소외나 미움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예. 근데 소외나 미움에 내가 굉장히 예민하다. 네. 그럼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난 누군가의 소외해도 누가 날 소외해도 괜찮아, 누가 날 미워해도 괜찮아. 네네. 왜냐면 난 사랑 받으면 되니까. 또 뭐 지구에 인구가 많고, 예.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소외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 좀 초연함이 있어야 되죠. 네. 네. 그런 초연함을 가지려면 제일 좋은 게요. 소외를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예, 미움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하고 소외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더 예민해지시는 거예요. 소외를 받아버리고 미움을 받아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스스로 좀 훈련을 해보시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거를 받아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이제 그럼에도 난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네. 남편이 날 조금만 미워해. 그럼 미움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나야 되죠. 좀 거리 두고? 예, 그렇지. 그러면 남편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에도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거리가 가까워야 사랑도 많이 받잖아. 그렇죠. 미움을 받아버리고 소외를 받아버려서 자꾸 가까워져야 돼. 예. 여기에 대한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사랑만 흡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이 열등감. 네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소외와 미움을 극도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남편분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 네네. 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사랑받음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랑받음에 대한 불편함. 음. 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면 뭔가가 불편해? 그럼 내가 사랑받음이 불편한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네.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 네. 그게 불편해. 예.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거나 찬사를 보내.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머, 당신 너무 예뻐요. 너무 잘했어요. 뭐 훌륭해요. 이런 거 있으면 막 불편해. 예. 부담스럽고. 예, 부담스럽고. 막 그런 네. 자리를 피하고 싶어. 음. 예. 막 상 받는 자리 피하고 싶고. 네. 예. 또는 이제 막 아름다움에 대한 거부. 예. 아. 예쁘고 그런 거 보면 막 질투 막 나고 막 이상하게 막 나는 저런 거 필요 없어 이러고 살아간다든가. 또는 즐거움에 대한 거부. 예. 막 내가 뭐 즐겁게 살고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것에 대한 거부. 쟤는 왜 이렇게 밝아? 재수 없어. 뭐 이런 경우 있잖아. 예. 그런 것들. 있죠. 네. 괜히 꼴비기 싫고. 그런 거 내가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심, 찬사, 아름다움,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내가 사랑받음에 약간 거부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건 본인이 해결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이게 남편 문제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역시 해결하는 방법은 네. 상담받는 게 제일 빠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담을 굳이 안 오시겠다고 하신다면 근데 뭐 관심을 받는 자리에 일부러 좀 관심도 끌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보는 거죠. 아, 이게 원래 기뻐할 일이구나. 예. 기분이 좋은 일이구나. 네. 네. 그렇게 받아서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남들 앞에 나서서 찬사와 박수를 받는 일도 한번 즐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박수를 받는 게 즐거운 일이구나. 자꾸 즐거움을 느껴봐야 돼요. 내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즐거움을 느껴보고 사람들의 관심도 확 끌어보고 내가 즐겁고 밝게 살아가면서 남들과 행복감을 쫙 느껴보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계속 습수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역시 그리고 상담 오시면 제일 빠르긴 한데 이런 거 스스로 혼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남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내분에게 문제가 있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상담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무엇이 문제인지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